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입니다. 과연 이 요구 발언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게 어떠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금 얼마나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해 보면 그동안의 우리 한일 외교의 또는 현안들과 앞으로 밝혀내야 될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이게 왜 일본한테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없다고 우리 국가가 주장해왔던, 박근혜 일파가 주장해왔던 한일 그 위안부 협상의 협정문이 일본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은 원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딱 보니까 이제 이 원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정문은 없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의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한 내용들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협정문의 딱 조항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정문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정문을 자기 나름대로 썼다고 하지만 그 협정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항인 반성과 사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이 없었던 거죠. 협정을 안 지킨 거야, 따지고 보면.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안에 비추어 일본 정부가 돈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돈 준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일본 정부의 공식 비용으로, 즉 일본의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돈이었다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돈을 기업인들이 걷어서 준 기부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원래 협정문상으로는 공식적인 돈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일 친선과 우호를 위해서 민간 단체가 걷어준 돈으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이 2가지 협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행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3번째 협정에는 1-2의 협정이 이루어진 전제로 봐서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나중에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완전히 자제한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한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떠들지 않는다라고 협정을 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정부는 자, 이러한 2가지 안이 일본 정부에서 지켜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불가역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외교부는 발표를 했던 거죠. 여기에 이 협정문 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4번째 조항이 또 있는 겁니다. 소녀상의 즉각적인 철거. 그렇지. 이 내용은 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외교 당국은 공식적으로 자, 돈이 갔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정문 자체도 잘못 쓰여졌거니와 협정문 자체를 일본 정부가 협정문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정이 없다고, 협정문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지들 멋대로 우리의 일방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 거기에 대해서 인정, 그리고 소녀상에 대한 철거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자제해라, 아니 철회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니들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협의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얘기해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베는 아베대로 뭔가 이런 실적을 하나 남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를 수렴첨장하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의 전략도 마찬가지고 아베 입장에서도 중요한 대상국인 한국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박근혜는 미국의 오더를 받고 일본과 합의해주는 이런 모양새. 사실 박근혜는 아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임기 초반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측에서 말하는 걸 보면 늘 그래왔잖아요. 처음부터 2015년도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정말 의례적으로 바로 돈을 쏴주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재단을 만들고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돈도 오기 전에 벌써
그렇죠. 재단까지 다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소녀상은 뭐 그냥 바로 철거한다고 난리치고 국제적으로 여론 플레이를 들어갑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런데 그때 가서 근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왜 그럴까 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아봤냐면요.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 사드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언론으로는 많은 게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협의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윤병세와 기시다 후미오가 외교 장관들이죠. 기자회견도 해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협의를 했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발판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줘요. 그럼으로써 일본한테는 너무나도 합당한 발판을 만들어주는데 단 대한민국인은 아무도 몰라. 심지어 박근혜도 몰랐대. 정부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벌써 지금 2017년도인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이걸 빨리 시행하라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일종의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의혹을 가지는 게 과연 이런 졸속한 그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문의 형태는 국제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 일종의 그 소스를 다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일본이 정당하게 전후 배상을 완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중앙아시아, 태평양 또는 해외로 자기들의 어떤 그 전후에 잘못된 걸 반성을 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전제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협의문에 처하는 사실상 미국이 써준 거예요. 기자회견문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입장은 우리는 사과도 했고 우리가 첫째 사과도 했고 국세를 출연을 해서 대한민국에 줄 거다. 너네들이 할 것은 그냥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불편하니 소녀상도 치워라. 라고까지 기자회견문에 실려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게 다 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이제 미국이 강요하고 일본과 한국이 합의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아니 미국이 요구한 만큼도 일본은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 합의의 내용들도 실제 자기들이 발표하거나 자기들이 제안했던 거에 훨씬 후퇴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부 싸움이 들어가는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은 일본 정계에 큰 태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작년도부터 일본의 보수 우익들 자체가 네. 이 합의를 파기하라고 먼저 내부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도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고 그냥 언론 플레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가는 방향마저 이거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 이제 전문에 대하면 총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적인 입장에서 한국에 사과한 것처럼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철회하라는 거예요. 네. 왜 우익들은 우린 사과할 일이 없다. 왜 우리가 이 일본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거를 범죄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일본 우익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기자회견문에서 보면 그 당시 위안부 그 소녀들이 겁탈당한 그 당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국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관점에서 책임감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허걱했어요. 우익들은 이걸 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에도 그 신케이도 있고 니케이도 있고 많은 언론 업체들이 이쪽에서는 잘했다. 빨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철수하고 뭐 짓밟아라라는 쪽이 있고 우익 쪽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시끄러움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일단 압도적으로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지금 아베 권력 균형의 보수파들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 아베
그 정책을 주장하고 반아베와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들이 생겨나고 이미 이 세력들의 힘이 아베와 견줄 만큼 현재 아베 친당과 견줄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문제고 자 미국이 요구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제로 했던 이 조약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일본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터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구는 완전히 아베에게 폭탄을 던진 셈이다라고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베 정부가 해왔던 북풍몰이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베는 자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진했던 북한과의 관계 교류를 자기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본인 납치 문제. 즉 일본 뭐 해안 어귀에서 산책하던 대학생이 없어졌다, 뭐 주부가 없어졌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이제 기정 사실화 됐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송환 그리고 뭐 사과 요구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내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2014년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일본이 합의를 봤어요. 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세웠고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해서 송환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동안 쭉 정치적인 공세를 취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서 아베 정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과정에 이제 갑자기 북한은 태도를 바뀌어서 미사일을 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본과의 거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조사위원회가 자국 내 뭐 피해자라든지 주변 가족의 증언 이런 걸 다 청취했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당사자를 만나볼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송환 요구에 대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 송환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은 쌩을 까버린 거죠. 그렇죠. 북한을 어느 날 갑자기 악마를 만들고 그런데 전에는 그냥 서로 좋은 관계였었잖아요. 일본인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관광이 가능했을 만큼 네. 뭐 어느 정도 그 개방이 돼 있던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렇죠. 위험 지정국이 되면서 갈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거고 납치의 아비라고 할 만큼 북한을 통해 갖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높여보는 아베의 계획은 우리도 불가역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외교부는 발표를 했던 거죠. 여기에 이 협정문 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네 번째 조항이 또 있는 겁니다. 소녀상의 즉각적인 철거. 그렇지. 이 내용은 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외교 당국은 공식적으로 자 돈이 갔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정문 자체도 잘못 쓰여졌거니와 협정문 자체를 일본 정부가 협정문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정이 없다고 협정문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지들 멋대로 우리의 일방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 자기 나름대로 썼다고 하지만 그 협정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항인 반성과 사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이 없었던 거죠. 협정을 안 지킨 거야 따지고 보면.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안에 비추어 일본 정부가 돈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결국 이게 돈 준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일본 정부의 공식 비용으로 즉 일본의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돈이었다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돈을 기업인들이 걷어서 준 기부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원래 협정문상으로는 공식적인 돈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일 친선과 우호를 위해서 민간 단체가 걷어준 돈으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이 두 가지 협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행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협정에는 1-2의 협정이 이루어진 전제로 봐서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나중에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완전히 자제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한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떠들지 않는다라고 협정을 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정부는 자 이러한 두 가지 안이 일본 정부에서 지켜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일본은 원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딱 보니까
이제 이 원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정문은 없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의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한 내용들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협정문의 딱 조항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정문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정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입니다. 과연 이 요구 발언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게 어떠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금 얼마나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해 보면 그동안의 우리 한일 외교에 또는 현안들과 앞으로 밝혀내야 될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이게 왜 일본한테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없다고 우리 국가가 주장해왔던, 박근혜 일파가 주장해왔던 한일 그 위안부 협상의 협정문이 일본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